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설득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물론 설득하는데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더 중요한 것은 좀 자주 만나서 지속적으로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의 사항들은 한번 살펴보시는 정도로만 봐야 되지.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너무나도 이런 식으로만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 자, 설득하는데 그 우선적으로는 공감과 진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감이라고 하는 부분은 타인의 감정과 생각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진심은 진실함의 전달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공감과 진실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설득을 할 때는 경청을 해야 되죠. 경청한다는 말은 그 끼어들지 않기를 해야 되고, 상대방의 말을 당신이 좀 완성하지도 않아야 되겠죠.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걸 또 끼워서 넣어주고 하는데, 음, 되도록이면 그러지 말고 끝나고 나거나 아니면 꼭 도와줘야 될 때는 해줘야 됩니다. 꼭 도와줘야 될 때, 그때만 생각이 안 난다고 했을 때, 이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든지 뭐가 이럴 때만 하나 추임새 정도만 끼워주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갖다가 가로채지를 또 않아야 되는 거죠. 경청한다. 그리고 성급히 충고도 내뱉지를 않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집중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은 어, 집중할 수 있는 자리에 가서 이렇게 토론을 또는 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회사 생활을 한다 했을 때는 그 자기가 있는 그 위치에 있는 그곳에서 상대방이 저 멀리 좀 옆에 있다. 거기에 뭐 대화를 하고 이러면 좀 집중이 안 되겠죠. 별도로 어느 장소에 회사 같으면 회사에 있는 어느 장소에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흐름을 유지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할지 먼저 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몸짓은 그러니까 눈맞춤을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은 이름은 좀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주 만나는 분들 아니면 설득을 필요한 경우에. 그다음 언어는 당신이라는 것 또는 왜라는 단어는 좀 신중하게 좀 사용해야 되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그 방어 태세가 될 수도 있고 적대감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닫힌 대화 대신에 열린 대화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일례로 닫힌 대화는 개인 비서 일은 마음에 드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열린 대화는 어쩌다가 이쪽 계통에서 일하게 되셨나요? 라고 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다친 데는 잘 살고 있지 이건데 이것보다는 요새 무슨 일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좀 열린 대화로 가져가는 게 좋다는 거고 전화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간대에 전화를 하면 좋을까를 적절하게 있죠. 문자를 보내든지 아니면 뭐 자주 만난 사이라면 이 시간대에 전화하는 게 좋겠다. 타이밍이 있을 겁니다. 뭐 직장인이나 학생들 중에서 그 강의를 그 수업을 듣는다든지 강의를 해야 될 사람이라든지 또는 회사 생활을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 있으면 전화를 하면 좀 적절하겠죠. 그리고 설득할 때는 협상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협상에서는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신뢰성과 정직성이 기반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입장이 아닌 이득과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입장,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념적인 것보다는 좀 그 실리로 해서 어,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장기적 관계에서는 둘 다가 승리할 수 있는, 둘 다가 좋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훌륭한 듣기 능력, 그리고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 설득의 이제 난관인데요. 이게 갈등에 대한 그 요소들이 크게 보면 기대하는 부분하고 경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크게 앉아 기대를 하다 보면 나중에 실망도 크게 되고 그게 갈등이 되죠. 그게 사기꾼들은 이렇게 기대심을 많이 심어주죠. 그래서 나중에 되어서 갈등이 되지 않습니까? 또 어떤 경우는 진심으로 대하고 있는데 너무 경계를 하면서 신뢰성을 서로 간에 가지지 못해서 파탄이 나는 경우도 있죠. 자, 이것으로 해서 갈등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런 갈등이 벌어질 때 그 사람마다의 어떤 유형이 있으니까 이 유형들을 잘 살펴보시고 이게 갈등을 없앨 수 있는 음, 방향 또는 아까 말했던 설득하는 부분에서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또는 진심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져가야 됩니다. 보통 성향이 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큰 틀에서 한번 보면 관명형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결정의 단점에 이렇게 주목하는 것인 만큼 더 많은 정보를 좀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웃사이드에서 빠지면서 있죠. 이것은 뭐지? 저것은 뭔가요? 하면서 따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필요한 정보를 주는 게 좋죠. 한편으로는 보면 제공해주는 분 입장에서는 좀 지치기도 하죠. 좀 뭐라 해야 될까요? 너무 까탈스럽다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분들은 관망형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폭발형 같은 경우는 그 폭발의 원인이 되는 배경을 이해하고 있죠. 동의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게 좀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그 고객하고 어, 거기에 있는 그 직원들 사이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호텔에서 이제 숙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침대 시트지에 약간 냄새가 난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냄새가 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호텔이 왜 이러냐 해가지고 서비스룸에다가 한번 전화를 한 거죠. 전화를 해서 이렇게 냄새가 가득한데 어떻게 되느냐 이걸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 냄새 나는 부분을 지금 적극 달려가서 고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죄송하고 하면서 팁을 하나 더 드리는 거죠. 이게 이런 부분을 지금 바로 조치하고 난 다음에 바로 조치를 하십시오. 조치하고 난 다음에 커피 쿠폰을 하나 주신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서비스를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께서 직원들께서 있죠.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갑자기 폭발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손님들 중에서 아니 따지면서 이게 말이 되냐고 이 호텔이 하면서 이렇게 가는 케이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의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그렇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냄새 때문에 불쾌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요. 고지식형도 있죠. 이거는 당신의 어떤 제안을 분석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이들의 언어와 사고 과정을 반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보면 대체적으로 이 탁상공론적인 사고관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현실을 정확하게 다시 말해서 현장 중심의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건데 그럴 때 충분히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제시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설득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지가 않죠. 오지경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무지하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나중에 그 설명을 해드리고 해서 설득을 할 수 있는데 무식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그것이 있죠. 절대적인 참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장 중심이 아니고 탁상공론적인 생각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대화가 안 될 때가 좀 있죠. 그럴 때는 조금 그런 어떤 분석적으로 제시를 했음에도 안 될 때,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시간을 두고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기 중심형도 있죠. 자기 중심형 같은 경우는 명분을 따지고 자기가 과거에 뭐 어떤 사람이었는데 뭐 이런 거 있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들의 지위를 갖다가 확인해 주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이랬다면 아이고 뭐 어떤 뭐 회장님 뭐 어떤 장관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고요. 사기꾼형도 있죠. 이런 그 사람들은 평소에 과장이라든지 거짓말을 갖다가 밥 먹듯이 하죠. 그래서 특정한 사안을 갖다가 해결할 때는 그들의 행동에 초점을 좀 맞춰야 하는 거죠. 그리고 방어 태세를 유발하지 않을 수 지금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사기꾼들의 사기꾼형들은 말은 청산유수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과장이나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니까요. 본인이 잘못했는데도 잘못했다기보다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기꾼형에 속하는 케이스는 특정한 사안을 해결할 때 말과 글이 아닌 행동에 초점을 두고 과거의 경우는 과거에 있던 본인들의 행동에 의해서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적대형도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감성 지능이 낮은 경우가 좀 많죠. 그래서 이들의 그 특정 행동에 대해서 그 이유를 알아내려면은 그 열린 방식의 질문을 좀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말했던 열린 대화 형태로 있죠. 그렇게 가는 거죠. 처음부터 의심하고 보는 사람들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완전 사람들의 또 어떤 유형이 아닌 이제 성향상으로 보면 또 외향형과 내향형이 있게 되는데, 외향형 같은 경우는 다양한 지금 상황에 신속히 지금 대처하고 별 고민 없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리고 빠르게 말하는 경향도 있고 큰 소리로 말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대화를 계속할수록 기운이 넘치고 흥분하는 경향도 가지고 있고요. 대화할 때 생동감이 넘치고 몸짓 언어를 많이 사용하죠. 상대방의 말을 좀 자주 끊고요. 말을 길게 많이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죠. 자신의 주장을 반복적으로 과장해서 말하는 경향이 있죠. 내 향양 같은 경우는 선천적으로 좀 더 신중한 데다가 말도 불러서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도 있죠. 외향형이 좋다, 내향형이 좋다 이런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에 이익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공감을 이렇게 설득하는 아까 방금처럼 모두에게 실리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나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될 수 있는 방법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설득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